퇴사하고 AI 올인하는 거는 비추이신가요? 네, 비추입니다. 퇴사하고 AI 올인하지 마세요. AI는 퇴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짬짬이 시간이 너무 없는 워킹맘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워킹맘은 아니었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을 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 보세요.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취미 말고요,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 AI를 이용해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괜찮은데 정말로 그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봐야 됩니다. 1,000원을 벌어봐야 10,000원을 벌고, 그래야 100,000원을 벌고 100,000원을 벌고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퇴사하고 AI 올인하면은 1년 내내 10,000원도 못 버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AI 올인을 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복직할 거예요? 근데 또 아이도 있고 이러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올인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던가 그런 전문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올인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의 비즈니스들은 올인을 해야지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너무 올인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열심히 부업을 많이 했었고, 부업으로 이미 본업을 한참 뛰어넘은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부업으로만 한 달에 1,000,000원 정도는 거의 벌고 나서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업을 본업으로 하고 싶어서 퇴사하고 나서 시작하면은 그 구간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오히려 자녀가 없으면은 퇴사를 너무 추천하죠. 자녀가 없으면은 내가 한 달에 100,000원만 벌어도 내가 라면만 먹고 살면 되니까 버틸 수 있단 말이죠. 결혼은 안 했고, 근데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가야죠. 리스크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안전한,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사스 같은 프로그램을 거의 안 만들었어요. 다 외주를 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만들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사스는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사는 사스가 사실은 99%일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입에 풀칠할 정도의 사스가 사실 1%일 것 같고, 좀 성공한다, 잘 된다는 거는 정말 1,000개, 사스 1,000개 중에 1개조차도 안 되는 0.1% 미만의 되게 로또 같은 확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스를 만드는 것은 안 했어요. 근데 만약 제가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이었다, 그러면 저는 사스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스를 잘 만들면 토스 같은 앱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유니콘을 꿈꿀 수도 있고 더 큰 대박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크몽 많이 했습니다. 크몽도 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뽐뿌나 이런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도 막 해서 과외도 했고 개발 외주도 했고 학원에서 강의도 했고, 근데 그 주제는 전부 다 자동화였어요. 2014년부터 자동화 과외, 자동화 학원 강의, 그리고 자동화 개발 외주. 그래서 저는 약간 자동화 외길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8년째 계속 걸어온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자동화 쪽으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 제가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니 저가 너무했잖아요. 아빠 비워. 얘가 태어나가지고 회사를 퇴사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회사가 이제 토스였는데, 토스에서 퇴사했던 이유가 이제 얘가 생겨가지고, 둘째가 생겨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거의 집에서 육아를 열심히 했었죠. 그러면서 얘가 갓난아기 때 이렇게 분유를 막 먹이다가 창업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빨리 창업하자, 뭘로 할까 하다가 윤자동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야, 가 너 언제? 왜?
가. 귀여워. 아빠, 더 아빠 말래. 더 말할래? 아빠 라이브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저가 너무 불편해서 아빠를 늘려서 아빠가 너무 불편하시면 그래도 아빠가 대충 걸어요. 이제 갈래? 가서 이제 가서 과자 먹어. 과자. 알지? 안녕. 자, 맞아요. 우주가 둘째입니다. 과자 하나에 바로 갔어요. 아주 쉽죠? 첫째는 13살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5살입니다. 아빠가 대충 일한대요. 네. 과자 하나 준다고 하니까 바로 갔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서 글 URL을 주면 클코가 못 읽어서 캡처 또는 영상으로 찍어달라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URL로 요걸로 봐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네, 요거는 그 일반적인 URL을 주면은 못 읽는 게 맞아요. 다 차단해놨거든요, 걔네가. 그래서 그때는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뭐 API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스타나 스레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에피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요즘엔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프로덕트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소셜미디어에 아마 여기 인스타그램 스크래퍼라고 있죠. 틱톡 스크래퍼, 유튜브 스크래퍼, 스레드도 있나? 있지 않을까? 링크드인도 있고 레딧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근데 이제 유료긴 하죠. 근데 비용이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긴 하는데 많이 하면은 좀 비쌀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제 둘째입니다. 저는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5살. 그래서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되게 힘들게 부업을 막 하면서 제 스토리가 이제 아마 유튜브에도 좀 나오는데, 제가 첫째가 2014년생이에요. 이제 2014년에 태어났을 때 제가 진짜 돈이 너무 없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월급 170만 원 정도 벌면서 아이도 생겨서 외벌이가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전세를 또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자동차도 되게 저렴한 거였지만 어쨌든 할부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니까 3명이서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가 50만 원이 채 안 돼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았는데도 한 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매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엑셀 자동화 이런 걸로 과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외하면서 자동화 스킬들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게 벌써 2014년부터, 제가 실제로 자동화는 2009년부터 했는데 남들을 가르치면서 부업으로 돈을 벌면서 했던 거는 2014년부터였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2022년까지 한 8년 정도 부업을 열심히 하고 회사 이직도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2022년에 방금 여기 있던 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던 거죠. 자, 강담님이 여러분들 질문 막 해주세요. 저는 사실 강의 이런 거보다 이 소통 시간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모든 곳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스레드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스레드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레드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되었고, 제가 한 달 동안 쓴 글의 조회수가 무려 369만 회가 됩니다. 369만 명에게 저의 글들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제가 사실 여기서 사과를 팔아도 저 369만 조회수의 1%만이라도 뭔가 사과 링크를 들어간다. 그러면 3만 명의 방문자 수가 쇼핑몰로 연결이 될 거고, 3만 명 중에 또 1%가 사과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300명이 사과를 구매하겠죠. 사과가 하나에 3만 원이라고 치면은 300명이 사면은 9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사과를 저는
이 노출의 1%만 유입이 되고 그 중에 1%만 구입을 해서 노출 대비 0.01%만 구매를 하더라도 저는 사과로 한 달에 9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노출이 되는 SNS나 유튜브나 어떤 여러 가지 커뮤니티든 어디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이기도 하고 노출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